네, 이번 코너는 주주회생 프로젝트,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그래도 또 살려야 되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발로 뛰는 시장 전문가.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어젠가 시위 있었다는데 가시지는 않았나요? 내용은 봤습니다만은 네. 가야 되는데 네. 저도 시장을 지켜야 돼서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식 투자가 이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 금지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공매도 금지를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와요. 네. 사실 공매도가 깜짝. 공매도가 안 되니까 조명도 터지고 아이고 놀래라. 제가 방송할 때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요. 자,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놀라지 마세요. 네. 가끔 터져요, 저기 열이 나면. 이거 튀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으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한 기업 중에 주목되는 기업.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네. 요즘 시장에서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일단 그 이슈가 이제 경쟁사 트위치가 이제 한국 투자에 대한 사업을 축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동영상 화질이 이제 1080p에서 780p로 720p로 이제 줄이게 되면서 하소가. 네, 하소가. 트위치? 네, 트위치 해외 기업입니다. 해외 기업인데 네. 우리 국내 서비스합니까? 네,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 망 사용료 맞습니다. 이슈 때문에 네, 맞아요. 화질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이제 트위치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게임 유저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동영상 화질 자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는 BJ 분들에 대한 이적 선언이 이슈가 결국에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아프리카 TV에는 긍정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 사용료가 트위치가 대략 한 9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프리카 TV의 거의 2.5배에 대한 좀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트위치가 받아가는 수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결국 트위치 입장에서는 그지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주가 지금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재택근무나 그런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주들이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결국에는 이제 NFT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덩달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리오픈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흔히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처럼 쭉 빠졌었는데 결국 최근에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그렇게 좋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구글에 대한 인앱 결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조금 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4분기 때부터는 이제 빅 이벤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실제 매출 중에서 게임 유저에 대한 부분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BJ들의 실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별풍선이나 이런 기부 수익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4분기 때부터는 그나마 조금 실적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게임 쪽의 매출이 좀 크긴 하지만은 결국 또 다음 달에 새로운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월드컵이죠. 11월부터 12월까지 대략 한 달간 정도의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물론 스포츠 같은 경우가 한 14%, 15% 정도에 대한 BJ들의 활동 여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더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이제 별풍선이나 이런 매출이 좀 증가한다 치면은 결국 게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앞에서 이제 페럴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콘솔 게임들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그런 콘솔 게임에 대한 BJ들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빅 이벤트를 덩달하게 되면은 좀 단기성 이벤트로 인해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컨텐츠죠. 컨텐츠. 네, 아프리카 TV.
제 기억에 2013년도, 14년도인가요? 한 9,000원, 10,000원대 이 회사의 주가를 타 방송에서 열심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가가 25만 원까지 갔었군요. 그러다가 빠졌죠. 지금 75,000원. 네, 많이 빠졌고 또 아까 게임 얘기했지만은 페이커. 이제 페이커라는 그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또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롤드컵이나 추후에 나오는 오버워치 2에 대한 이슈도 덩달아 있다는 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다음 기업. 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는 왜? 예, 초, 중, 고, 뭐 그리고 성인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교육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스타 강사, 이제 현우진 강사를 이제 재계약을 메가스터디가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네요.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쪽은 이제 이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또 다른 이슈가 교재나 이제 온라인 교육 메가패스가 가격 인상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교육 P 곱하기 Q라고 이제 얘기를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수능 지원자 중에 졸업자 수의 비중이 2001년 이후로 역대 최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30%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수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달 되면은 일단 긍정적인 게 실제로 오프라인 개강 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때가 반수생 들에 대한 부분이 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수생이 뭐예요? 반수생, 그러니까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생들. 아, 반수생이라고 해요? 네.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적은 항상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갔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32% 정도의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스타 강사와 그리고 수능 지원자 수에 대한 강사에 대한 강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동안 우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은퇴의 암시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메가스터디 교육에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 인기 강사분이신가 봐요. 예, 연봉이 200억 하는 좀 유명 강사입니다. 존경해야 되겠군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 암시를 했었다가 다시 재계약 실제로 수시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 수시 공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연예기획사의 그 연예인 이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 그 재무제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이다라는 실제 수시 공시까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내년에 나올 내년 수능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까지 나왔고 최근에 뉴진스 가수를 또 광고 모델로 했을 만큼 이제는 마케팅 홍보에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내년을 위한 지금 시작은 발판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업 더.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 이것도 자주 언급이 되네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안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긴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국내 여행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호텔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신라에서 매출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면세 비중이 거의 90%긴 합니다. 하지만은 호텔 쪽에서 먼저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내년 3월에 양해가 있겠지만은 결국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면세 중국인들의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내년 초반에는 면세점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고 하반기는 물론 이제 호텔 쪽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시장은 좀 호텔신라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제 있는데 아프리카 TV, 메가스터디 교육, 호텔신라 그래도 좀 더 집중하겠다라면은. 단기적인 매매라고 치면 저는 아프리카 TV로 좀 매매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텔신라는 내년 사실 면세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항 인천공항 쪽에 이제 터미널 쪽에 새로운 또 입찰 또 기대가 있는 만큼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워낙 그동안 올라왔던 측면도 있었고 뭐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은 순서로 치자면 아프리카 TV, 호텔신라,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진단 상황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시장 전문가가 좀 알아보니까 상황이 이렇다더라. 나쁘진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단계 아니고 그 중에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면 아프리카 TV 이렇게 정리?
네, 왜냐하면 또 오늘 또 재밌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게임위원장이 P2E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뭐에 대해서? P2E, P2E 사업에. 왜냐하면 올해 초에는 P2E 사업이 국내에? 굉장히 사행성, 예. 국내에 이제 플레이 투 어닝,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채굴이나 이런 걸 벌어들인 거를 현금화시키는 부분을 단계까지 가는 허용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게임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오늘 이메이더백스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게임 시장이 살아나면 던달아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맥락이 비슷하네요. 아까 그 CBDC 얘기 제가 좀 해드렸는데 하여튼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부터 또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